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TV박스방입니다. 이번 주에 신상품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수성에 많이 나오는 두 제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건담 에어리얼이 더 관심이 가고 많은 분들께서도 건담 에어리얼이 더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 제품을 언박싱 하면서 리뷰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박스 아트부터 보고서 언박싱 그리고 리뷰 순으로 넘어갈 텐데요. 박스 아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꽤나 밝은 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자면 기본적으로 배경이 작중에서 등장하는 아스티카시아 고등 전문 학원의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전에 발매했었던 건담 르브리스하고 베기르 배우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우주가 배경이었는데 건담 에어리얼은 작중에서 학원 내에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원 내의 모습으로 배경이 그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딜란자도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수성의 마녀 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좌측 상단에는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전에 나오던 제품하고 아까 보여드린 딜란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성의 마녀에서 나올 다른 기체들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박스 아트가 디자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박스 아트 정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치고 측면을 볼 텐데요. 측면에 또 설명할 게 있어요. 박스의 측면을 보면 여기 3번하고 4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1번이 건담 르브리스였고 2번이 베기르 배우였는데 3번은 건담 에어리얼, 4번은 딜란자 9회 전용기가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여기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발매 순서로 보이고요. 앞으로 나올 수성의 마녀의 다른 제품들을 보면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새겨져서 나오겠죠? 그 외에 박스 옆면의 다른 모습을 보면 건담 에어리얼의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보이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몰드 성형이나 파츠가 들어있다는 설명과 실드가 비트 슬레이브로 분리가 되어 이런 식으로 무기, 어깨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대쪽을 보시면 건담 에어리얼의 앞모습과 뒷모습 그리고 파일럿인 슬레타 머큐리에 대한 상세한 설정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슬레타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 15일에 피규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 제품 또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스 외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서 박스를 오픈해가지고 런너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것 또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면 런너 봉투가 있는데 런너 봉투는 총 3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1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런너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건 A 런너인데요. 다색 성형 사출로 되어 있고 포인트가 되는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클리어 파츠들은 그레이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봉되어 있는 더블 사이드 실을 이용해가지고 흉부 그리고 등부에 부착을 하는 파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C런너인데요. 각종 조인트 파츠와 관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건담 르브리스 같은 경우는 폴리캠리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담 에어리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폴리캠리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우려스럽다고 하시는 C형 관절도 여기 동일하게 들어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리뷰 파트 때 고정성이 어떠한지 또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런너 D런너가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가져왔는데요. D런너는 얼굴에 들어가는 카메라 아이의 색분할을 위해서 넣어준 파츠입니다. 보통 HG라고 하면 이 정도는 실로 대체해주면 한데 파츠 분할로 이거를 해주었더라고요. 반다이가 이번 수성의 마녀에 얼마나 진심인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F런너는 흉부에 쉘 유닛에 들어가는 인몰드 성형한 파츠로 건담 르브리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꽤나 퀄리티 있고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 F런너의 쉘 유닛 같은 부분은 완성된 모습에서 보여드려야 좀 더 와닿으니까 이 제품도 좀 이따가 리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설명서인데요. 이 설명서에서도 재미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파츠 리스트를 보면 정크 파츠가 없더라고요. 저는 건담 에어리얼이 건담 르브리스와 비슷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공용되는 파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도 그냥 보면 아무 무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쪽을 보면 무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더블 사이드 실 같은 경우는 A런에 들어가는 클리어 파츠 앞서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부착이 가능하고요. 눈과 센서 같은 경우는 녹색과 붉은색으로 나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건담 에어리얼이 초록색 눈을 가진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도대체 어디에 붙이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작중상에서 뭐 폭주할 때나 펌의 스코어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박스의 외관부터 런너 그리고 설명서 실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고 저는 조립을 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조립을 다 하고 왔습니다. 인몰드 성형을 한 파츠와 더블 사이드 실 등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가지고 저는 조립하는데 지루하지 않았었는데요. 파츠를 끼울 때 하체 같은 경우는 딱 하고서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꽤나 경쾌해가지고 네, 이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립 시간 같은 경우는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는 뭐 저 같은 경우가 그랬다는 거고 조립하던 이로 하여금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네요. 이전에 출시를 했었던 건담 르브리스하고 백이르 배우 같은 경우는 19,200원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건담 에어리얼 같은 경우는 1,300엔, 한화 15,6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색분화도 좋고 품질도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가격이라는 게 가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이게 반다이의 진심 모드인 걸까요? 자, 그러면 이제 외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심심하지 않도록 패널 라인이 많이 파여 있고요. 흰색 외장에 건담의 상징색이라고 할 수 있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곳곳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담 에어리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쉘 유닛은 클리어 파츠와 더블 사이드 실을 이용해서 부착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해주었는데요. 이 또한 위화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웠고요. 이 외에도 흉부에는 더 나아가서 인몰드 성형을 한 개별의 파츠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쉘 유닛뿐만 아니라 머리, 어깨, 흉부, 라이플, 실드 등 색 분할을 해주기 어려운 부분은 실을 부착해서 구현을 해주었고요. 무릎과 다리 뒤쪽 그리고 백팩에는 노란색 파츠를 통해서 색 분할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언박싱 리뷰인 만큼 외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가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머리는 볼 관절로 되어 있어서 앞, 뒤, 좌우 그리고 양 옆으로도 잘 움직입니다. 어깨는 아머를 올린 후에 팔을 올릴 수 있는데요. 어깨의 가동은 상당히 괜찮아서 나쁘지 않았고요. 팔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 이 정도 잡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깨는 가동성이 상당히 우수했는데 팔을 접었을 때는 평범하다고 느꼈습니다. 허리와 다리에 대한 설명도 좀 더 해야 해서 이쪽을 유심히 보자면 허리는 스윙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가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는 움직여지지 않네요. 이 외에도 허리를 돌리면 옆에 따로 무장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잘 돌아가고요. 360도로도 돌아가네요.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다리를 보면 다리를 접었을 때 허벅지 뒤쪽과 정강이가 맞붙어서 가동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고요. 발목은 볼관절이 아닌 C형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고 발목에서 앞, 뒤로만 가동이 가능하며 발꿈치와 앞꿈치가 따로 가동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박싱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목 같은 부분은 C형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고정성이 어떠한지 궁금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포징을 하거나 이제 만져보면서 다리를 봤을 때 꽤나 짱짱하고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조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지 이후 시간이 지나거나 잦은 가동을 했을 때에는 또 어떠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건담 에어리얼을 만들고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튼튼한데 많은 가동을 했을 시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해둬야겠죠? 그리고 제가 실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실드 또한 4가지의 색으로 색 분할이 되어 있고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실드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떼어내어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총 11개의 비트 슬레이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트 슬레이브는 프라봉을 이용해서 전기하는 연추도 가능하다고 하며 곳곳에 존재하는 조인트 구멍을 이용해서 기체에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드 반대편에는 빔라이플을 장비할 수 있잖아요. 이 빔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 파츠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해서 근접전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해당 제품은 HG이지만 택분화도 잘 되어 있고 조립감도 나쁘지 않다고 계속 장점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손 파츠가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년 1월에 발매하는 플라이트 유닛 장비에서 손 파츠가 들어있더라고요. 손에 대해서 이렇게 야박할 필요가 있나 싶으면서도 뭐 진실은 반다이만 아는 거니까 손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총평을 해볼까요? HG 건담 에어리얼은 외형적인 면에서 전혀 부족함 없고 정말 잘 만든 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드를 분할하여 기체에 장착을 할 수도 있고 프라봉을 이용해서 다양한 연출도 하고 가지고 노는 재미가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초심자 분들이 건프라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을 기꺼이 추천해줘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HG 건담 에어리얼은 현재 방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기동대사 건담 수성의 마녀의 주인공 기체이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도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재미있겠다 싶은 마음에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언제나처럼 박서방 대전본점 매장에 진열을 해둘 테니까 혹시나 주말을 통해서 박서방 대전본점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해당 제품 한번 구경해보시고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